안녕하세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남남인지 이런 거 궁금할 때 많잖아요. 오늘은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알아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좀 복잡해 보이는 베이지안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저기 보이는 변수 A랑 G요. 얘네 둘이 과연 서로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독립적일까요? 특히 다른 변수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말이죠.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뭔가 어려운 수학 공식을 막 써야 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정답은 아주 간단한 게임 하나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베이즈볼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그래프 안에서 공을 굴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 노드에서 공을 툭 굴렸을 때 다른 쪽 노드까지 공이 도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만약에 공이 도착을 못한다. 그럼 그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이 게임의 규칙을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공이 움직이는지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딱 세 가지 기본 구조만 알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공을 굴리고 또 막는지 알면 이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 세 가지 구조가 뭐냐면요. 바로 체인, 포크, 그리고 V 구조입니다. 그래프가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요. 결국엔 이 세 가지 블록으로 다 쪼개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규칙입니다. 중간에 있는 노드를 우리가 모를 때, 그러니까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체인이랑 포크 구조에서는요, 공이 그냥 슝 하고 통과합니다. A가 C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V 구조에서는 딱 막혀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이럴 때 A랑 C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간 노드를 알고 있을 때, 즉 관찰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규칙이 정반대가 돼요. 아까는 공을 통과시켰던 체인이랑 포크가 이제는 길을 막아버리고요. 반대로 길을 막고 있던 V 구조가 갑자기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와, 이거 좀 이상하죠? 이게 바로 베이즈볼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V 구조에서는 중간 결과를 알게 되면 왜 갑자기 두 원인이 연결되는 걸까요? 그냥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걸 이해하려면 설명 효과, 영어로는 explaining away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잔디가 젖어 있어요. 왜 젖었을까요? 간밤에 비가 왔거나 아니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근데 창밖을 보니까 비가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비 와서 젖었구나 하고 설명이 되죠. 그러면 굳이 스프링클러도 켜졌을까 하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스프링클러가 켜졌을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생각하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한 가지 원인을 알게 되니까 다른 원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설명 효과고 이 때문에 두 원인이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 V구조 규칙에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꼭 그 중간 결과 자체를 보지 않더라도 그 결과 때문에 생긴 또 다른 결과, 즉 자손 노드를 관찰해도 똑같이 길이 열립니다. 사실상 중간 결과를 본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게임 규칙은 다 배웠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그렇죠. 맨 처음 봤던 그 복잡한 퍼즐 한번 풀어보러 가시죠. 다시 이 그래프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죠. B라는 변수를 알고 있을 때 A와 G는 독립적인가? 이제 우리에겐 베이즈볼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자, A에서 공을 한번 굴려봅시다. 과연 이 공이 G까지 굴러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A에서 출발 먼저 D쪽으로 가볼까요? 중간에 B가 있네요. 근데 B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드죠. A, B, D는 체인 구조인데 중간이 관찰됐으니까 길이 막힙니다. 공이 못 가요. 그럼 다른 길, C 쪽으로 가볼까요? A에서 C로 가는 길은 중간에 아무것도 없으니 통과. C에서 E랑 F로 가는 길도 그냥 슝슝 통과합니다. 자, 그럼 E에서는 G로, F에서는 H랑 I로 공이 계속 퍼져나가네요. 결과를 보세요. 공이 A에서 출발해서 G를 포함한 거의 모든 노드에 다 도달할 수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B를 알고 있는 조건 하에서 A와 G는 독립이 아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재미있는 공놀이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게 그냥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간단한 규칙이 통계학이나 머신러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공이 못 간다, 길이 막혔다고 표현했던 걸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디분리되었다고 말합니다. 베이즈볼이 A에서 B로 갈 수 없으면 A와 B는 디분리된 거고, 이건 곧 두 변수는 조건부로 독립적이다라는 걸 그래프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디분리를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그린 이 그래프가 여기랑 여기는 독립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부분이 실제 데이터에서도 정말로 독립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 그래프는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한 지도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좋은 지도를 우리는 아이맵, 즉 독립성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도가 너무 복잡하면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목표는요, 그냥 좋은 지도가 아니라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지도를 찾는 겁니다. 쓸데없는 길은 하나도 없고 꼭 필요한 관계만 딱 보여주는 그런 지도 말이에요. 이걸 최소 아이맵이라고 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결국 이 디분리라는 건 우리가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셈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린 그래프가 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이야기가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